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행정법 조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행정기관과 우리 사이의 법률 관계.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이랑 진짜 가깝더라고요. 저도 뭐 주차 딱지 떼일 때나 가끔 생각했지. 근데 국립공원 이용하거나 뭐 정부랑 계약할 때 이럴 때 다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오늘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관계들,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그냥 정부 혹은 뭐 국가 이렇게 부르는 대상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법적으로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성격에 따라서 우리 권리나 의무 또 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까지 다 달라지니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법률 관계에서 만나는 행정의 주체, 그게 정확히 누구예요? 뭐 대통령인가요? 장관? 아니면 국가 그 자체인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실제로 귀속되는 주체는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단체들이죠. 아, 국가나 지자체. 네.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기관이 아니라 그 주체, 국가나 지자체한테 가는 거예요. 회사랑 대표이사 관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대표가 계약해도 책임은 회사가 지잖아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 근데 자료에 보니까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행정 권한을 받아서 행사하는 거라고요? 뭐 민영 교도소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국가나 지자체 말고도 그렇게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주체도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행정의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 주체와의 관계가 크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나뉜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공법 관계는 행정 주체가 좀 우월적인 지위에서 뭐랄까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맺는 관계예요. 우월적 지위요? 네, 예를 들면 세금 부과하는 거, 영업 허가 내주는 거, 아니면 뭐 위법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다툼은 주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됩니다. 아, 세금이나 허가 같은 거군요. 그럼 반대로 사법 관계는요? 사법관계는 행정주체가 그냥 일반 사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행정 목적으로 안 쓰는 일반 국유재산, 옛날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죠? 그런 걸 팔거나 할 때요. 아, 물품 구매나 일반 재산 매각 같은 거? 네, 이런 걸 국고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민사소송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원리도 다르고 소송 절차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큰 차이죠. 와, 그렇군요.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분쟁 해결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혹시 실제 판례 같은 걸 보면 좀 더 와닿을까요? 그럼요. 판례를 보면 명확해지죠. 예를 들어서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 그 주차장 위탁 운영 계약, 이게 그냥 민간 계약 같지만 법원은 행정재산 사용 허가로 봤어요. 그래서 공법 관계니까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했죠. 아, 주차장 위탁 운영이 공법 관계군요. 네. 또 재개발 조합이랑 조합원 사이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로 보고요. 특히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건 행정처분으로 봐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사법관계 판례는요? 사법관계 예로는 행정청이 일반 재산인 국유림을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 이런 건 사법상 계약으로 봐요. 아, 그냥 재산 거래처럼? 그렇죠. 또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 같은 것도 사법관계로 봐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고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도 사법관계로 봤고요. 아, 공기업 직원 근무 관계가 사법관계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무조건 공공기관 관련이면 공법 관계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의 성격이나 뭐 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인지 일반 재산인지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 이런 걸 다 따져봐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공법 관계인데 적용할 공법 규정이 딱히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법 같은 사법 규정을 빌려 쓸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신의성실 원칙 같은 법의 일반 원리나 기간 계산, 주소, 대리 이런 좀 법 기술적인 규정들은 공법권지에도 널리 적용합니다. 신의칙 같은 거요? 네, 판례 중에는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는데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해서 상대방이 이제 저 사람은 권리 행사 안 하겠구나 하고 믿게 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원칙인데 이것도 공법상의 권력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특별 권력 관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좀 오래된 느낌인데요. 옛날에는 공무원이나 학생, 수감자 같은 특정 신분 관계에서는 법치주의 적용이 좀 제한된다는 그런 이론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과거 독일에서 유래된 이론인데 전통적으로는 그런 특수 신분 관계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법치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이론이 상당히 비판받고 거의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아무리 그런 특별한 신분 관계 내부의 행위라고 해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법률 유보 원칙, 당연히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유로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국립대학생 퇴학 처분이나 아니면 교도소장이 편지 검열하는 행위 같은 것도 다 법원이 위법한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최근에 육군 3사관 학교생도가 학교 밖에서 술 마셨다고 퇴학시킨 거? 이게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제한해서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판례들이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 현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특별한 관계라도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 행정 주체와의 관계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법 관계냐 아니면 대등한 입장에서의 사법 관계냐 이걸 구별하는 게 소송 방법부터 달라지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특별 권력 관계 같은 이론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고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구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더 잘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부터 달라지니까요.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공무수탁 사인,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좀 흐려지는 상황에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